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 예측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어느 때 내릴 것인가, 부동산 가격에 이렇게 출렁이는 급변동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정도를 공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국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 공통적인 점은 내년에도 집값과 전세값이 오른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가 지난 14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면, 정부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책이 좀 선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또 실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2 내지 4년 정도, 2 내지 4년이 아니라 사실은 3, 4년 내지 한 5, 6년 정도가 소요가 되죠. 예를 들면 상기 신도시도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지만 지금 사전 청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입주는 빨라야 2026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또 2027년 복적된다니까 5, 6년 후가 되는 것이죠. 주산년은 또 수도권 내 일부 지역,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천이나 안성, 평택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 이런 지역들이 좀 내리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게 광명이 좀 내리고 있죠. 그리고 노도관과 금천구에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마냥 인덕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일부 국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세값과 집값은 여전히 상승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상승 탄력성,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고, 또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 포함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2.5, 전세 가격은 3.5% 정도 오를 것이다. 제가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는 서울은 매매 가격 기준으로 저는 3% 내지 5%, 수도권은 1에서 3%,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는 1% 내외의 보합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이 예측치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40% 풍락론, 17% 풍락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도대체 어떤 때 오르고 어떤 때 내릴까 하는 걸 앞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중요하니까 이 순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 그러니까 호경기가 좋아지려면 첫째는 당연합니다만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도 좋다. 그런데 여기 좀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내년에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톡 기사예요. 한 2 내지 3% 성장률을 하면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도 이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4-5 가지를 정리하면, 부동산 실물 경기와 다르게 부동산 경기가 존재해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시장이 활성화되겠고 또 시장 가격이 오르겠죠. 두 번째는 정책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 강화 그리고 수요 억제 정책을 폈지만 옳은 거 이거는 조금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이런 실패라는 점이고 보통은 경기 부양책을 펴면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정책의 변화. 세 번째는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 금리가 내리거나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 시장은 이제 오른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국제 부동산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촌이죠.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주식만 받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동산 심리예요. 지금 심리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대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 부동산 경기는 상승한다.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호황을 보이고 가격도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일대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는 소위 말하면 급변동이 나타나게 되고 지난 2년 또 넓게 보면 지난 5, 6년간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 자체가 변동하거나 정책이 변화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정책도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규제 대책이라도. 세 번째 이제 금리와 유동성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왔던 거죠. 양적 완화. 그리고 해외 부동산도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소외 대상이었던 20, 30대가 집을 살 만큼 심리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굉장히 구매 심리가 과열된 이럴 때 집값이 급등되지 폭등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다섯 가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집값과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5대 오늘 5라는 숫자를 계속 나오는데 5대 변화 요인 내지는 변수라고도 하고 영향 요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이에요. 수급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그러니까 공급이 불균형, 수급이 불균형한가에 따라서 가격과 시장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계속 된다는 점에서는 이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이죠. 이 정책은 다행히 공급 확대로 들어섰고 일부 규제 완화도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책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수급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물량만 놓고 보면 반토막이 나요. 한 2만 천 가구 정도. 이 참 굉장히 내년이 불안한 가장 일반 요인이죠. 수요 공급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금리와 유동성이에요. 이거는 금리는 좀 인상이 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어 있고 유동성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다시 나옵니다만 자영업자를 위한 뭐 100조 지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확대로 인한 유동성 증가의 위험성, 뭐 위험성이라고 보는 거는 집값 안정에는 이런 것들이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 요인이 아니고 불안정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심리, 그리고 다섯 번째를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부동산 동향인데 구매 심리는 다행히 최근 들어서 좀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끌하는 젊은 층들이 좀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 고점 국면이다, 또 내릴 수도 있겠다, 변곡점이 임박했다, 거품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제 상투 잡는 게 아닌가, 막차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상계 신도시를 비롯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좀 기다리자, 전세 살면서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앞서 제가 말했던 시기 어느 때에 초점을 둔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시적으로 또 하나는 시장에 가격을 미치는 변화 요인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와 소득이 기본인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예, 인구와 소득.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역이 오를까 하는 것은 인구와 소득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또 기반 시설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이게 성장 도시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소득, 구매력이 늘어야 돼. 여기는 일자리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성, 지역 생산성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이나 교육 문화나 산업이나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양극화는 좀 더 심화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최근에 낸 책,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의 그 약자인 이 살집 팔집 책이 여기에 아주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구체적 사례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할까요?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 또 어떤 부동산 상품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초과 수익률이 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내년에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막 폭락론과 폭등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정말 경기 위기가 오지 않으면 폭락이나 폭등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여러분 해놓되거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집값은 보합 또는 강보합 정도가 될 것이고, 전세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이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연달아서 막 폭락론, 폭등론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 원인을 보지 마라. 5가지 원인과 5가지 요인이 작용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구조화되고 복잡화되고 종합적 요인이 작용되는 그런 시장이고, 그런 분석만이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